자,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의해서 블로그의 블로그의 어떤 품질이 책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블로그는 상위에 노출이 되고 어떤 블로그는 상위에서 금방 내려가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었죠. 이 C랭크 알고리즘에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를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이웃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로그를 내가 작성을 할 때 나 혼자서 글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에 적은 글을 찾아와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블로그 안에서의 나의 활동 지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액티비티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서 만약 이웃을 맺고 그 이웃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또는 뭐 댓글을 남기거나 공감을 남기는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이 액티비티의 점수가 높아지면서 C랭크 알고리즘에 조금 더 가산이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취미를 위해서 만드는 블로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블로그의 이웃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블로그의 이웃은요, 댓글과 공감, 스크랩을 높여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블로그의 인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 존재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C랭크 알고리즘의 액티비티 점수의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글을 적다 보면요, 방문객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늘어난다면 재밌게 적겠지만 초반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다면 내가 글 적다가 지칠 수도 있죠. 서로 간에 약간의 품앗이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웃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또 이웃 중에는 관심사가 맞는 그런 이웃의 경우는 내가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더 빠른 마케팅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관의 블로그다라고 한다면 주기적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지수를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 글들 같은 경우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입소문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벤트 글의 특징이죠. 한 예를 들자면요, 체험단 이벤트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다이슨 체험단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이벤트를 만약에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벤트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벤트를 그냥 내가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스크랩을 하고 퍼뜨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벤트에 당첨되면은 내가 이 다이슨의 어떤 제품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죠. 뭐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이제 다이슨이라는 어떤 제품의 체험단 이벤트를 잠깐 들어가 본 거지만 기업마다 이런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신청을 하는 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업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글을 당첨이 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댓글도 남기고 스크랩도 해가지고 본인의 블로그에 넣기도 하고 요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크랩 지수가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벤트 글이라고 한다면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한대 라고 한다면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글을 올릴 때는 방문객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공지글로 등록하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더 좋겠죠. 자, 블로그에는 이웃이라는 단위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웃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조금은 다른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블로그를 서로 이제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이웃도 맺어 보셨을 건데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웃은요, 상대방이 수락을 안 해도 이웃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블로그 갔는데 여기 블로그가 마음에 들어. 이웃 추가.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그냥 이웃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웃이라는 거는 일종의 팔로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블로그 글이 좋기 때문에 이 블로그 글을 받아서 보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상대방은, 즉 이 블로그 주인,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사람, 뭐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블로그라고 친다면 이 블로그의 주인은 제가 팔로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글을 적은 거는 저의 그 블로그 탭에 이렇게 도달이 될 거고요. 제가 글을 적은 거는 저분한테 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이웃이라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과 이웃 추가가 좀 다른데요. 이웃은 블로그를 즐겨찾기, 구독, 팔로우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용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이웃의 글에서 소식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따르는 자, 팔로우가 되는 게 바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로 이웃이라는 건요,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맺어지진 않아요. 상대방한테 서로 이웃이 도착을 했다, 서로 이웃 신청이 도착했다고 도달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을 맺어줬을 때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서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같은 경우는 그냥 즐겨찾기 같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웃은 상대방이 나의 서로 이웃 신청을 수락해야만 맺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웃 관계에 따라 포스팅 공개 범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만 보여지고 싶은 글을 적겠다. 그럴 때는 서로 이웃으로 신청해서 보시면은 서로 간에 이제 보시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또 내가 글을 적을 때 상대방의 블로그 탭에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을 관리를 할 때는 서로 이웃으로 맺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웃은요, 일단 조금 더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웃은 그냥 이웃 신청만 누르면 바로 이웃으로 신청이 되는 거라면, 서로 이웃은 이웃으로 신청하실 때 서로 이웃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글의 종류거든요. 전체 공개글은 모두 다 볼 수 있다면 이웃 공개글은 이웃들과 서로 이웃한테 보여지는 글이고, 서로 이웃 공개로 들어가는 글은 서로 이웃한테만 보여지는 글이고, 비공개글은 나만 볼 수 있는 글이다 라는 부분도 서로 이웃과 이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웃 관계보다는 서로 이웃 관계로 해가지고 연결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이웃으로 해놨을 때 상대방이 글을 적은 게 내 블로그에 바로 뜨고, 내가 글 적은 게 상대방의 블로그 그 창에 뜨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대방이 글을 적었는지 글을 적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도 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가면서 액티비티 점수를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요, 블로그의 이웃을 늘리는 작업인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네이버의 카페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는 되게 많은 카페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웃을 구하는 카페는 더욱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군데에 가입을 해서 일단 다음에 글을 쓰게끔 하기 위한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해놓는 것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내가 수익형 블로그 쪽으로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은 카페만이 아니라 블로그 커뮤니티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블로거 머니가 바로 블로그 수익형 블로그의 블로그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다 하면은 요런 블로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여기 있는 어떤 정보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블로그를 한 6, 7개를 운영해 가면서 수익형 블로그로 키워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그런데 이제 애드센스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조금 오늘 다루기는 그러니까 오늘은 카페로 확인을 할 겁니다. 저희는. 자, 이웃이 많아지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웃의 수가 보여요. 그러면 이 블로그에 이웃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맛집에 갔을 때 만약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되게 썰렁해 보이고 맛이 없어 보이죠. 어떤 음식점이라고 했을 때 맛집이라고 한정 안 할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손님들이 어느 정도 북적북적 거려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되게 맛있는 집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즉 어느 정도는 이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팔로우도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이웃을 늘리는 품앗이가 한동안은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웃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익혀볼 거예요. 자, 블로그 SNS 연동하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연동을 시킬 거예요. 예전 에디터에는 이렇게 페이스북, 트위터에 바로 연동하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요거는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 거가 아니라 어차피 게시글을 그 URL을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적을 수가 있고요. 트위터에도 글을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보통은 모바일로 보는 SNS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긴 글을 적을 수가 없고 이쁘게 꾸며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이제 공유 확산의 도구니까 내가 어떤 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적고 그 글을 트위터로 퍼뜨리거나 페이스북으로 퍼뜨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페이스북을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내 블로그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될 테고 그거는 여기 점수가 또 매겨지겠죠? 제가 이거 창 아직 안 닫았죠? 여기 보시면요. 블로그의 점수 중에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점수를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체크하는 체인 스코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도움이 돼요. 왜냐면 블로그 자체가요 원래 검색 엔진이고 블로그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네이버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사이트에서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걸 더 반기겠죠. 그쵸?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점수가 더 매겨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확산 도구로 활용하실 때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블로그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확산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요 페이지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포스팅의 링크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게 된다면 그 글의 일부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뉴스피드에 글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요것도 연동시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트위터의 화면이에요. 해시태그를 만약에 달아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트위터의 화면이에요. 일단 제가 범박동 맛집이라는 거를 제 PPT에서 찾았던지라 똑같이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민지 씨, 뭐 이현진 씨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렸어요. 전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비틀리로 URL을 연결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보이죠? 여기 네이버 미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은 범박동 맛집의 어떤 블로그로 넘어가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위터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URL을 올려가지고 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미투두도 요 비틀리랑 거의 비슷한 서비스예요. URL을 줄이는 서비스. 블로그 네이버.com 요거 친절한 본달씨라는 분이 올린 건데 이분도 보시면은 어떤 범박동 맛집의 블로그 글을 이렇게 트위터에 퍼뜨려 놓은 게 보이죠.
요거도, 요거도, 이거도, 그쵸? 그래서 이런 트위터가 공유 확산의 도구이기 때문에 해시태그와 함께 이런 식으로 URL을 퍼뜨려서 더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리는 용도로 쓰기도 하더라. 그리고 요 해시태그를 넣어서 트위터에 넣게 되면요, 좋은 점이 구글의 검색에서도 떠요. 이렇게 트위터 해시태그 범박동 맛집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글에서 찾았을 때 해시태그로 들어온 내용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 글을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블로그 글을 적었을 때는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는 분들을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트위터 같은데 해시태그와 함께 넣어주시면은 저렇게 구글 검색도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에서 찾아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블로그를 나중에 이런 SNS에도 같이 연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고객을 늘리는 거예요. 이웃을 늘린다라는 건데,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일단 한 명이 진성 고객과의 끈끈한 소통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거나 나를 대신하는 입소문을 내주는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게 중요할 때가 있더라. 바로 이런 블로그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댓글이나 공감, 스크랩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앗이를 하면은 일단은 이웃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늘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면,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이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원을 치면은 노원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블로그를 찾아 들어갔을 때 일상에 대한 내용인데 노원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노원에 사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자기 사는 동네를 좀 많이 적게 될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다가가서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쓰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이제 보면은 제일 정성적인 블로그를, 그러니까 이웃을 모집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면 진짜 진성 고객이 많이 쌓이긴 할 거예요. 근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거네요. 그래서 38, 39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이버의 검색창에다 포스트를 선택한 뒤 내 사업과 관련된 실제 구입 후기나 이용 후기에 대한 포스팅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쓴 관심사가 비슷한 고객이 될 만한 특정 대상을 골라서 이웃을 맺는다면, 그럼 그 이웃한테 우리 블로그 글이 많이 노출이 돼서 보일 테니까 훨씬 더 빠른 그런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고객을 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성적인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쌓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품앗이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초반에 우리가 그래도 블로그에 이제 유입되는 인원들을 좀 늘리기 위한 품앗이를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 가입하고 글을 적어서 뭐 일단은 방문객이 좀 늘어나고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또 이웃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이웃들의 블로그에 찾아가서 댓글도 남겨주고 공감도 하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해주셨을 때 더 그 이웃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더 그래도 소통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날이 조금 길어지죠. 자, 일단은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네이버를 들어가셔서요. 오늘 할 건 간단해요. 카페로 가세요. 로그인 좀 잠깐 할게요.
자, 카페로 왔죠? 요 카페 검색창에다가 이웃이라고 적어주실래요? 이웃. 그러면 블로그 이웃 늘리기, 블로그 친구 만들기, 모은 이웃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이런 카페 만들면 진짜 돈 되긴 한데 초반에 이게 힘든 게 문제죠. 그게 한 6개월 정도 힘들 각오하고 만들어야 돼서 저도 카페를 만드는 게 조금 키워나가는 게 좀 힘들긴 한데 나중에 만들면 진짜 돈은 돼요. 딴 얘기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웃 또는 뭐 서이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각각 서이추나 이웃을 할 수 있는 카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곳을 좀 찾아보려고요. 일단 이웃이라고 눌러보니까 첫 번째로는 블로그 이웃 늘리기 팔로워 만들기 체험단 모집 1위 파블로 카페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지금 멤버 수가 44,581명 정도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카페는 블로그 친구 만들기, 블로그 이웃, 서로 이웃, 뭐 파워 블로그 카페래요. 여기 카페는 46,641명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더 많아요. 사실 더 보기 찾아보면. 새 글을 보니까 전체 글이 34만 몇 건이라면 그 중에 111건 정도가 새 글로 들어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48만 건 정도가 전체 글이라면 38건 정도가 새 글로 들어왔네요. 자, 일단 파블로부터 한번 구경 가볼까요? 파블로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이나 팔로워 만들기 1등 카페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서이추나 정회원을 하는 그런 카페들이 이렇게 소통해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글을 눌러서 보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이제 등급이 되니까는 이 내용이 보일지 몰라도 등급이 안 되는 경우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의 어떤 제약이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글들을 올리고요. 이렇게 올렸을 때 실제 이제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서이추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페의 등급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 멤버 등급을 좀 보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회원이 적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일단 요 카페에서는 준회원은 댓글 수 10개를 적으면 등업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정회원은 게시글 수 10개, 댓글 수 30개를 달아야 된대요. 좀 더 등급이 높아지는 거,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해서 일단 여기는 댓글 수 10개, 게시글 수 10개, 댓글 수 30개 달았을 때 정회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두 번째 블로그 친구 만들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예요. 카페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이추하고 소통하는 카페예요. 그래서 블로그 게시글을 적어서 이렇게 홍보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등업이 어떻게가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조건이 일단은 초보 블로그는 가입하자마자고 성실 블로그는 게시글 3개, 댓글 수 10개라고 하네요. 사실 저는 이 두 군데 다 가입하시는 걸 좀 추천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카페 중에 블로그 이웃 늘리는 카페 중에서 좀 그나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이 두 군데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 약간 상업적인 곳은 여기예요. 그리고 약간은 소통 쪽으로 좀 더 좀 들어가는 곳, 그런 곳이 여기라고 보면 되는데 카페 성격은 뭐 어쨌든 사람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등급 조건은 여기가 낮으니까 우리는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엔 여기도 한번 가입해보세요. 그렇게 아까 그 조건만 맞으면 되니까 여기 가입한 방법과 똑같아요. 자, 블로그 친구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카페를 들어가 보셨을 때 이 밑에 보시면 카페 가입하기 있을 거예요. 눌러서 한번 가입을 해볼까요? 가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다 글을 적고 싶은 거예요. 또는 이 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글을 봐야 내가 이웃을 늘리고 싶은 이웃의 블로그에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글을 적어야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들어와서 친구도 신청을 하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다 글 적기 위한 게 내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는 게시판에 등급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누르면 안 나오겠지만 저는 등급은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의 등급은요, 멤버 등급이 성실 블로거로 되셔야 돼요. 요 카페에서는. 카페마다 이 등급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파블로는 아까 보니까 게시글이 10개, 댓글 30개더라고요. 조금 더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골랐어요. 자, 우리는 게시글 3개, 댓글 10개를 달아서 성실 블로그가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달아볼게요. 어떻게 다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거냐면, 자, 일단 여기 등업 안내 밑에 가입 인사 있어요. 가입 인사를 누르고 글쓰기 해서 제목에다가 안녕하세요 뭐 또는 가입 인사, 내용에다가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등록하세요. 게시글 1개가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직장인 톡으로 가요. 그러고 글쓰기,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파이팅. 뭐 아무 말 적고 있죠. 그쵸? 등록. 게시글 2개째 적었어요. 자, 뭐 20, 30대 톡도 좋고 뭐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옛날에 막 쿵쿵따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나 봐. 지금 보이진 않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20, 30대 톡 글쓰기 가서 뭐 살짝 춥네요. 감기 조심. 등록. 자, 글 3개 다 적었어요. 글이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너무 글을 정성껏 적으려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 게시글 3개를 적는 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등급을 맞추기 위한 거고요. 이게 게시글을 정성껏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 등업 기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급업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성껏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안 어려워요. 자, 일단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시판 블로그 친구 만들기로 갈게요. 여기 블로그 친구 만들기에 게시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달아놓은 게 보이죠? 여기 서이추가 뭐냐면 서로 이웃 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로 이웃 댓글 답방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유 자체가 블로그에는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 이제 댓글이 달려지거나 답글이 달려진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의 액티비티 점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를 어떻게 달면 좀 좋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한번 글 한 개 눌러볼게요. 뭐 최근에 적은 거 하나 눌러볼까요? 월드또 요걸로 해볼까요? 한번? 뭐 지금은 그냥 눌러서 볼 거예요. 예, 이따가 적고.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꾸준히 공감하고 소통할 서로 이웃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멘트 하나 적을 거고요. 그 다음 내 블로그를 이렇게 블로그를 넘어갈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게시판에서 본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서 뭐 게시글들이 어떤 게 들어있고 이 블로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보고 서로 이웃을 추가하거나 신청도 하시겠죠.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내 블로그에 대한 성격만 좀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공대체가 바로 그거예요. 공감, 댓글, 체류 해서 이런 것들을 써주고 답방 달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달아놨네요. 알았어. 자, 여기 글쓰기 가볼게요. 이제 글을 작성을 할 건데 글쓰기.
자, 여기 제목을 입력하는 데다가 아까 보셨던 멘트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멘트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로 소통하실 이웃 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좋고요. 저랑 똑같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아까처럼 뭐 공감 댓글 체류 뭐 100% 갑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문제는 100%라고 얘기하면은 또 그걸 또 지켜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조금 저는 뭉뚱그려서 적긴 했어요. 똑같이 적어요? 그러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간략한 인사말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 블로그 주소를 이 밑에다 넣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일단 적어보세요. 옆에 여기 탭을 눌러서 새 탭을 엽니다. 그러고 네이버로 가면 로그인이 돼 있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위젯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렸었죠. 블로그에 내 블로그로 가보시면 내 블로그의 주소가 바로 보이죠. 네, 요거를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그냥 복사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 게시판에다가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해서 붙이시면 되죠. 크롬 창에서는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뜨는데 크롬에 추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혹시 크롬으로 들어가신 분은 요거 크롬에 추가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는 붙일 때 잘 붙여져요. 요거 주소는 지워도 되고 냅둬도 돼요. 다시. 자, 여기까지 적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해서 네이버로 가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지금 로그인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 그러면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 그래서 이 위쪽에 주소 있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그런 다음에 아까 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친구 만들기에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을 때 만약에 이분 블로그를 제가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해당 블로그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 서로 이웃을 내가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프로필 창에 이웃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서로 이웃을 맺겠다라고 해서 다음을 누르면은 제가 추가할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신청 메시지를 여기다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다음을 눌러보게 된다면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 상대방이 서로 이웃 신청을 받았을 때 수락을 하게 되면 서로 이웃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보면은 저희 학생들 이렇게 올린 것들 보일 테니까 들어가셔서 서로 이웃도 해보시고요. 꼭 저희 학생들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이런 돌쇠와 공주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름이 좀 재밌어서 찾아왔는데 답변은 퇴근하면 항상 해드린대요. 네, 한번 찾아가 보죠.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쓴 블로그들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 사람도 잘 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기 글이랑 전체 글 보니까 21시간 전, 뭐 10월 24일 꾸준하게 잘 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지금 굉장히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일단 보여지네요. 쿠팡 파트너스를 노리고 계시구나. 그죠? 저게 많이들 수익형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라
뭐 어쨌든 이런 카테고리 글들을 보면서 뭐 괜찮다 싶으면은 공감도 눌러주시기도 할 테고요. 그죠? 댓글도 달아줄 수도 있을 테고,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이웃 추가를 해서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카페를 활용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내가 내 블로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여기 이제 올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웃을 맺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 간에 이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서로 이웃 관계를 맺고, 그 다음이 일단 중요한데,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웃을 맺었으면은 공감도 눌러주고 댓글도 써주고 이런 활동들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주신다 하면은 확실히 아마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카페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